근데 그 녹취록 어디에도 이재명이 직접 지시했거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고. 그런데 이놈의 언론 놈의 새끼들이 이재명이 모든 걸 설계했다고. 아까 저한테 차단 먹은 놈도 야 이재명이 대장동 최종 설계자 이거 외치다가 쫓겨났거든요. 자, 대장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대장동도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장동 겁나 많이 들었어. 근데 나는 정말 의아하더라고. 이름이 좀 이상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50억 클럽. 좀 다 무슨 좀 약간 영화 같지 않아요? 그쵸? 자, 끝까지 딱 듣잖아.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오래, 왜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됐는지 확실히 이해가 될 거다. 자, 대장동. 이름부터 멋집니다. 대장이에요. 대장동. 대체 어딥니까?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에 굉장히 가까워요. 강남 아시죠? 강남은 알죠? 그래서 강남 옆에 분당이 있어요. 분당? 성금 밑에 분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곤수배 국장님이 팔아먹은 분당. 강남 옆에 분당 있고 분당 옆에 판교가 있어요. 판교 알죠? 판교.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그 판교입니다. 대장동은 말이죠. 그 판교 옆에 있는 붙어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 바로 옆에 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좀 비쌌겠어요. 분당 판교 개발 끝나고 나서 남은 땅은 성남에서 마지막으로 크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인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 금싸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 땅을 개발하면 아파트, 상가, 도로 막 이런 거 돈이 수천억, 수조 원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 돈 때문에 정치인도 그렇고 사업가도 검사들도 10년 동안 야무지게 막 이야기들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돈이 한두 푼이면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어요. 2004년으로 갑니다. 2004년에 LH라는 국가기관이 성남시에 찾아와요. 대장동 우리가 개발합시다. 이렇게 찾아와요. 그리고 2005년에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개발 정보가 사전에 새어 나간 겁니다. 아직 공식 발표도 안 했는데 공무원들이 야 여기 개발됐네. 이 정보를 막 몰래 판 거야. 그 정보를 산 투기꾼이 쫙 몰려들어서 땅을 미리 다 사놓은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쫙 했어요. 171명이 적발됩니다. 첫 번째 개발 완전히 무산. 거기 이제 탐욕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되죠? 자, 그러다가 LH가 다시 나타납니다. 2009년이 돼요. LH가 다시 공공개발로 합시다 하고 또 찾아와요. 근데 갑자기 손을 뗍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 이제 우리는 시간을 막 넘나드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LH가 전국의 공공개발을 72번 철회했대요. 반면 실제로 진행한 건 18건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부동산 민간업자가 당시 한나라당, 지금 국힘 신영수 의원 동생한테 돈을 건넵니다. 좀 어렵나요? 부동산 민간업자가 한나라당 지금 국힘 신영수 의원 동생한테 돈을 준 거예요.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하도록 로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완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맥락을 놓치기 때문에 제가 덩어리만 설명하는 겁니다. LH가 대장동 공공개발 포기하라고 로비를 했다고. 신영수 의원이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LH 공공개발 포기하라고 압박을 하고요. 그 동생은 구속 기소됩니다. 공공개발이 막힌 데는 돈 받고 움직인 정치인이 있는 겁니다. 그 정치적인 힘. 이해되죠? 한 기둥이 정치적인 힘이에요. 공공개발 못하게 막. 그러니까 성남이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는 진짜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성남시장 그 전 이재명 전전전 시장들 다 어디 가 있는지 빵에 가 있고 한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재명이 나타납니다. 그게 2010년이에요. 이재명이 드디어 빰빠밤 성남시장으로 당선됩니다. 취임하자마자 그가 말합니다. 대장동은 시민의 땅입니다. 개발 이익은 시민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빰빠밤 이재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은 굉장히 간단한데 성남시가 돈을 빌려서 직접 개발한다. 이익은 시민에게 돌려준다. 100% 공공개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시청이 직접 아파트를 지으면 이익이 시민한테 돌아올 거 아니야.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딱 들으면 좋은데? 싶죠? 그러나 또 막힙니다. 자, 지금 우리가 쫙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에게 돌려줄게요. 그래서 계획 쫙 세웠잖아. 우리 들었지? 어렵지 않지? 역시 이재명이다 쉽지? 가로막아요. 누가 막을까? 안 봐도 무조건이지. 국힘이지. 자, 당시 성남시 의회가요. 새누리당. 지금 국힘이죠. 그게 과반이었어요. 시의회가 안 돼 하면은 뭐 시장이고 뭐고 안 되는 걸 뭘 해도 안 돼. 그 새누리당 시의회가 이재명 계획을 3번이나 부결시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이 공식 회의에서 직접 뭐라고 하냐면 진짜 저기요.
대장동 개발 원래 민영 개발이 원칙이세요. 민간업자 이익 얼마 남든지 손해가 얼마가 되든지 진짜 꺼지시고요. 개발 허가나 내주세요. 진짜로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얼마를 벌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허가를 내줘라 라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남의 그 관련 것들이 진짜 엉망진창으로 돌아온지 아시겠죠. 그리고 2012년 12월에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집단으로 의회 출석 거부합니다. 예산안 통째로 보이콧합니다. 근데 여기서 막 아그락 빠그락 찌그락 빠그락 한 게 아니고 저 위에서 쫙 누가 있었어? 오랜만에 만나요. 이명박. 이명박이가 지방채 발행도 막아요. 지방채는 뭐냐면 시청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 대출 자체를 정부가 막아버리는 거지. 대출 자체를 못하게.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 그 돈도 없고 의회도 막고 그러니까 공공개발은 첫 번째 임기 내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재명 어떻게 했냐. 이재명 여기서 대명이 진짜 힘들어. 대명이 되게 속상해. 대명이 시장 안 해. 뭐 이렇게 당연히 안 하지. 이재명은 뚫어냅니다. 2014년 재선에 성공하죠. 이재명이는요. 네, 또 이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세요. 진짜 반명이세요. 이재명 대통령.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재선에 2014년에 성공을 합니다. 차선책을 딱 선택을 하죠. 뭐냐? 돈이 없으면 오케이. 민간 투자자 끌어들이자. 대신 성남시가 절반,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져서 결정권은 우리가 쥐자. 이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100%였는데 안 된다고 하니 오케이. 민간 들어와. 대신 결정권, 지분 절반 우리가 가진다. 결정권은 우리가 준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민관 합작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딱 내세워요. 성남시가. 성남시는 돈 한 푼도 안 내. 민간 투자자가 돈 되는 거야. 성남시에다가 확정 이익을 먼저 보장해야 돼. 성남시가 지분 50% 이상 가져간다. 내가 오늘 정리하면서 아우 지독해. 사업에 참여할 민간 투자자들을 이제 공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손 막 들어요. 아 자기야! 그랬더니 하나은행이야. 나도 산업은행. 저도 할게요. 메리츠화재. 손 막 듭니다. 근데 이 세 곳이 각자 따로따로 경쟁한 게 아니고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참여를 합니다. 자, 컨소시엄은요. 되게 쉽게 말하면 팀이야, 팀.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팀 짜잖아. 그것처럼 이제 대형 사업에 이제 참여할 때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컨소시엄이에요. 최종적으로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팀을 이룬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남시랑 이제 민간업체가 같이 만든 회사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 성남의 뜰 되는 거야. 성남의 뜰. 이름 멋지죠? 이게 이름이 좀 그래서 그런데 그냥 회사 이름이 성남의 뜰이에요. 그냥 이제 대장동 개발을 이제 전담해서 관리하는 회사. 땅 개발하고 아파트 짓고 분양하고 수익 나는 것까지 이 성남의 뜰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이야기할 때 성남의 뜰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름도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런 거 다 그냥 회사 이름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삼성, 현대, LG 이런 거가 딱 귀에 꽂히는데 이름이 이상하잖아. 화천대유 찾다 이게 뭔 뜻이야 했더니 큰 물이 흘러 크게 이롭다 뭐 이런 뜻이래. 돈이 크게 흘러 들어온다는 뜻이래. 천하동에는 또 뭐냐 찾아봤더니 하늘 아래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 뜻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 뭐야 이게. 거기다 천화동에는 왜 헷갈리냐면 1호, 2호, 3호, 7호까지 있어요. 이게 뭐냐. 사람 여러 명이 각자 하나씩 회사를 다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해? 나중에 돈 나눠 가질 때 다 따로따로 가져가려고. 미리 회사를 하나씩 만든 거예요. 이름도 특이하죠? 구조도 복잡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감추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인데 왜냐면 돈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성남의 뜰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배당금이 6천억, 약 6천억이 나와요. 이 돈을 어떻게 나누냐?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이 50% 이상이야. 그래서 1,830억. 나 숫자 나오면 좀 헷갈리죠? 나중에 제가 그냥 크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듣고 흘리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지분이 50% 이상인데 하나은행이랑 아까 손들었던 애들 있죠. 금융기관 애들. 지분이 43%인데 고작 아까 1,830억 가져갔잖아. 성남시가. 근데 얘네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고작 32억 가져가요. 성남시가 1,830억 가져가는데 하나은행이랑 금융기관이 32억 가져간다고. 왜냐? 처음부터 이자만 받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이해되죠? 하나은행이랑 다 울고 있겠죠? 화천대유는 지분이 1%도 안 돼. 근데 아까 43%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32억 가져갔는데 화천대유는 1%도 안 되는데 577억을 가져갑니다. 천화동인 지분 6%인데 3,463억 가져갑니다. 추자야. 숫자 너무 많아.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분을 합쳐서 7%도 안 되는 두 회사가 전체 배당금의 68%
68% 거의 진짜 굉장히 많죠. 68%를 챙겨간 거야. 이상하죠? 그냥 그렇게 보면 돼. 이상하다. 지분이 굉장히 많은 금융은 32억 돈 조금 가져갔는데 아니 7%도 안 되는 애들이 돈을 그렇게 배당금의 68%까지 가져갔다고? 이상하잖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킨집을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치킨집을 차렸다고 생각해봐. 10명이서. 내 집은 1%밖에 안 됐는데 돈 들어온 거 68% 내가 가져가는 거야. 문제 있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뭐가 시작됐어?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안 어렵죠. 괜찮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쫙 하기 시작해요. 자, 재판 이제 결과가 쭉쭉 나오는데 그 아까 이름 희한했던 화천대유. 그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김만배예요. 김만배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그 김만배 막 윤석열이 뭐 집을 사주고 팔고 했던 그 김만배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가 김만배입니다. 이 양반이 징역 8년 나와요. 그다음에 성남의 도시개발공사의 실무 책임자가 누구냐면 그 맨날 이렇게 깍두기처럼 생겨가지고 그곳 유튜브 돌아다니던 유동규예요. 이 양반이 징역 8년 나옵니다. 청화동인 실소유주 남욱 이 양반이 남욱 이렇게 얼굴 길쭉해가지고 맨날 억울한 표정 지으면서 저희 애들 사진 보여주고 했던 거기가 남욱이에요. 여기가 징역 4년 나옵니다.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정영학은 징역 5년 선고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막 8년, 4년, 5년 막 받은 거야. 자, 공공으로 돌아갔어야 되잖아.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그 수천억을 불법으로 빼돌린 게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겁니다. 그때 그런데 이재명이 재판부에 이렇게 판시를 하는 거야. 이재명에 대해서 판사가 재판부가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정확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재판에서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이 개발을 하면서 시민에게 환수한 돈은 총 5,530억이에요. 임대아파트, 공원, 뭐 터널도 하고 뭐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에게 환수한 돈 다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천화동이 어쩌고 이놈들이 돈 많이 가져갈 때 뭔가 쫙 뽀개 때 뭘 이재명이가 받고서 이렇게 돈 많이 땡겨주고 그런 증거 없어. 그리고 성남시로 들어온 돈은 다 시민에게 돌아갔어. clear. 그쵸? 그런데 말이죠. 자, 이때부터 정치 검찰들의 입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스피커가 생기기 시작해. 그게 누구야? 그게 바로 언론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니네 파괴적 보도했다 연병을 떨면서 상을 받았던데 그 수상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야. 그게 2021년 이제 거의 현재로 다가오고 있어요. 대선이 1년 남았습니다.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을 때 대장동 사건이 터집니다. 그 새끼들 다 하나같이 보도를 쏟아냅니다. 진짜 물량 공세가 아직 가능한 애들이니까 늘 뉴스 첫머리가 뭐야? 대장동. 그러다가 한 신문사가 대장동 개발 및 불법 선거 자금 수수 의혹이라고 집중 보도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 보도로 2023년에 한국신문상을 받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동아일보. 그래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뭐라고 그 놈들을 평가를 하냐면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이 있는 팩트를 발굴했어. 최고야. 이렇게. 그리고 상을 싹 줘버려. 그분이라는 녹취록이 있지도 않은 그분이란 말 갖다 집어넣는 그런 언론이 상을 싹 받아버려요. 너무나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만들어가지고 지속력 있게 파괴한 건 대한민국이 있지. 이 개새끼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그렇게 올린 거야. 야, 팩트 발굴이 아니고요. 엄청난 조작이었고요. 대장동 녹취록이 있지 않은 그분, 그걸 이재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창조했고 보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설을 쓴 거죠. 그래서 그때 지난 대선에 민주당 후보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게 바로 너네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도 안 어렵죠. 대장동 사건 관련 녹취록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나눈 대화 녹음들이 있어요. 그게 조금씩 나눠서 파편적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요건 듣고 요건 못 듣고 요건 듣고 못 듣고 이런 거야. 근데 그 녹취록 어디에도 이재명이 직접 지시했거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고. 그런데 이놈의 언론 놈의 새끼들이 이재명이 모든 걸 설계했다고. 아까 저한테 차단 먹은 놈도 야 이재명이 대장동 최종 설계자 이거 외치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런 거 이재명이 다 설계한 것처럼 지금이야. 이제 만약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을 사랑하는 것 같잖아.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세상 모든 숨쉬는 것들이 이재명을 악마라고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죠. 진짜 숨쉬는 웃기만 해도 악마같이 웃는다 그러고 막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모든 걸 설계한 것처럼 진짜 세상 만물이 다 이재명 손 안 닿는 거 없는 것처럼 그랬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수상 취소해라. 반납해라. 아니면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맞지 않냐.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해서 대선 조작, 역사를 바꾸는 일 그런 거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쳐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5줄로 딱 5줄은 좀 넘겠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동은요, 굉장히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돈이 막 여기 뭐 팡팡팡 돌아요. 사람들 쫙 탐욕스러운 인간들 모여드는 거 당연합니다. 이재명이 공공개발 추진하려고 했어요. 당시 국힘 놈들, 당시에는 아까 뭐 새누리당 놈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그 공공개발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민간 합작으로 진행이 됐고요. 민간업자들 수천억 원 불법으로 챙겼습니다. 그걸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한 겁니다. 이재명 본인은 직접 돈을 받지도 않았고요. 증거 없고요. 법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주범인 것처럼 그 보도한 언론이 상을 받았고요. 오늘에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거 수상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정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정리 잘했어? 좀 이해됐어? 그래요. 이해됐어? 오케이.